안녕하세요. 낭만부동산입니다. 2035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인천의 노후계획도시 5개 지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9월 지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거고요. 9월 지구는 아마 역세권 아파트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월 지구 한번 보도록 하죠. 9월 지구는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지도를 본다면 연수 선악지구 북쪽에 위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만수 1, 2, 3 그리고 갈산 부평 북에 계산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본다면 인천터미널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지구로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숲세권 아파트인 곳을 주택으로다가 개발을 할 것입니다. 총 8개 단지고요. 3,716세대가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인천터미널역은 인천시청역에서 2 정거장을 오면은 인천터미널역입니다. 그래서 9월지구 같은 경우는 역세권 아파트로서 재탄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주택단지 개발로 1구역을 보면 신비마을입니다. 현재 960세대가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지구로 있는 동아아파트, 사만 1차 아파트, 그리고 광교 쌍용, 풍림, 성지, 사만 광교 2단지, 동부 아파트가 중심지구로서 275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정비계획을 보면 9월지구 같은 경우는 이 주택단지로 하는 신비마을은 현재 용적률이 153.9%인데 이것을 기준 용적률 310%로 해서 재건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지구 같은 경우는 동아가 251%의 용적률을 430으로, 그 다음에 사만 1차가 231에서 430으로, 그리고 광교 쌍용 아파트가 219에서 430으로, 그리고 풍림 235%에서 430%로, 그 다음에 성지가 212에서 430%로, 그리고 사만 광교 2단지가 215에서 430%로, 그리고 동부 아파트가 216%에서 430%로다가 용적률을 상향해서 재건축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최대 용적률은 500%까지 가능하고요. 신비마을은 375%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을 정비 계획에 본다면 이렇게 용적률을 적용해서 봤을 때 새로운 신축 아파트를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별로 평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것을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25평형 이하는 50%로 단지에서 50%, 그 다음에 25평 이상서부터 34평형 사이는 40%로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34평형 이상 되는 중대형 평형대는 10%로 구성을 한다면 9월지구는 중대형 평형대 754세대, 그 다음에 25에서 34평형 사이는 3014세대, 그리고 25평형 이하는 3768세대로서 총 7535세대로다가 신축이 가능한 지구가 됩니다. 지금 현재 3716세대에서 7535세대로 증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용적률 평균을 보니까 408.4%의 용적률을 적용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적률을 적용해서 보니까 신비마을 같은 경우는 15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요. 그래서 일반 분양이 36%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중심지구에 있는 2756세대의 7개 단지는 6761세대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화가 되면서 일반 분양은 58.7%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비계획에 따라서 본다면 계획세대수는 7535세대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3716세대니까 증가되는 세대는 3819세대로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세대의 분양률이 50.7%를 차지합니다. 9월지구는 정말로 사업성이 괜찮게 나오죠. 그 중에서 중심지구가 58.7%니까 중심지구가 훨씬 더 사업성이 나오겠죠. 거기다 역세권이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1500세대와 6761세대를 더하면 7535세대가 아닙니다. 바로 8261세대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지금 현재의 대지 면적대로 아까 얘기했던
25평 이하 50%, 그 다음에 34평형 이하 40%, 34평 이상 10%로 계산을 해보니까 8261세대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여기 계산은 55%의 일반 분양률이 나오는 일반 분양세대수 4545세대로서 약 700세대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 이것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각 단지별로 대지 면적을 몇 평으로 하는지, 그리고 각 단지별로 구성을 정확하게 50, 40, 10%로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낭만부동산이 구체적으로 50, 40, 10으로 각 단지별로다가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기준 용적률로 적용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면 각 단지별로 다 사업성이 나오니까 각 단지별로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죠. 9월지구 같은 경우는 신비마을로서 본다면 약 인천터미널역까지 1.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관교 여중이 있고 관교초라든가 관교중학교 등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마을은 지금 현재 960세대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신축을 한다면 대지 면적이 13,385평이니까 1,500세대 정도가 가능하죠. 310%의 용적률 가지고. 그래서 일반 분양이 245세대를 할 수 있어서 일반 분양률이 36%가 나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다음은 중심지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터미널역까지는 100m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한 600m 정도로 차지하니까 10분 이내에 모든 단지에서 인천터미널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탈바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고요. 그래서 중심지구를 각 아파트로 본다면 먼저 동아아파트부터 보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 390세대가 살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6,654평인데 신축을 하게 되면 1,034세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30%의 용적률을 적용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반 분양이 644세대, 그리고 분양률은 62.3%의 일반 분양률이 나옵니다. 사업성이 괜찮게 나온다는 거죠. 다음은 4만 1차 352세대가 살고 있고 대지 면적은 7,618평인데 여기에 1,184세대를 지어서 이 중 832세대를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0%가 일반 분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음은 관교 쌍용 아파트입니다. 464세대가 살고 있는데 대지 면적은 6,184평이고요. 신축은 961세대를 지을 수 있고 일반 분양은 이 중에서 497세대를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률은 51.7%가 나옵니다. 다음 네 번째는 풍림 아파트입니다. 풍림 아파트는 300세대가 지금 현재 살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5,885평. 신축을 하게 되면 915세대를 지어서 이 중에 615세대를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67%가 일반 분양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사업성이 꽤 괜찮은 거죠. 다음은 성지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죠. 인천터미널역과 가장 가까이 있는 단지 중에 하나인 성지, 420세대가 살고 있고 대지는 5,805평입니다. 새로 짓는다면 902세대를 새로 지어서 이 중에서 481세대를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안광교 2단지입니다. 410세대가 살고 있고 대지 면적이 5,672평입니다. 새로 짓는다면 881세대를 짓고 이 중에서 471세대인 53.5%를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아파트입니다. 420세대가 살고 있는데 대지 면적은 5,690평이고요. 새로 짓는다면 884세대를 지어서 이 중에 464세대를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52.5%. 그래서 B완구역 중심지구 1구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2,756세대가 현재 살고 있는데 그 대지 면적은 43,511평입니다. 여기에 새로 지으니까 6,761세대를 지을 수 있고요. 그 중에서 4,005세대를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률은 58.7%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신비마을은 지금 40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모든 평형이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9월지구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기준 용적률의 단지 구성을 25평 이하 50%, 34평 이하 40%, 그 다음에 그 이상은 10%로 한다 하더라도 신비마을은 충분히 그 아파트 단지 구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동아아파트, 사만 1차 아파트, 그 다음에 풍림아파트를 보면 백사 초가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34평형 이상으로다가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과연 이러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듯이 25평형 50%, 34평형 이하 40%, 그 다음에 34평 초과되는 부분을 10%로 짓는 것을 과연 여기 소유자들이 찬성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대형 평형대에 살고 있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파트 단지들은 여기 있는 소유자들이 아마 대부분 중대형 평형을 많이 짓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에서 2035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을 세운 것은 이 5개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그 표본조사로다가 이렇게 단지 구성을 일률적으로다가 적용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재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고 사업성이 좀 적게 나오고 이런 것들도 보면 일률적으로 기준 용적률에 의해서 단지 구성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만드는 세대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수 1, 2, 3 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세대수보다도 적게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성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금 청산이 나오겠지만 그러한 곳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소형 평형 아파트로다가 모든 것을 지으면서 용적률을 지금 기준 용적률보다도 공공기여를 좀 더 많이 해서 용적률을 올린다면 더 많은 세대수를 지으면서 일반 분양이 나와서 사업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인천에서 2035 노후계획도시 정비 계획에 대한 기준은 그냥 인천의 표준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구역과 그 다음에 각 단지는 거기 토지 등 소유자들이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용적률을 공공기여로다가 해서 어떻게 더 올릴 것인지, 이러한 것들은 별도로다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진하면서 정비계획을 각 단지별로다가 다시 세우면서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은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낭만부동산이 이번 영상에서는 9월 지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은 갈산, 부평, 부계지구가 남아있으면서 또 하나는 연수 선화지구 중에서 원인제역 북쪽서부터 선악역 사이에 있는 구역이 남아있죠.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자료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상담 문의는 이 아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